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BCN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경기 평택시 고덕 국제신도시 택지개발지구에서 무연고 묘 100여 기를 본인의 조상묘라고 속이며 분묘 이전 보상금을 챙긴 일당이 검찰에 적발됐습니다. 평택시 고덕 택지개발지구는 지난해에도 같은 사건으로 검찰에 적발된 적이 있어 분묘 이전 보상금 지급 과정에 허점이 많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형사 2부는 평택시 고덕국제신도시 택지개발지구 안에 있는 무연고 묘 100여 기를 본인의 조상묘라고 속이고 분묘 이전 보상금을 챙긴 마을이장 빈모 씨와 장묘업자 전 씨 등 8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4일 밝혔습니다. 빈 씨 등은 지난 2012년 6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평택시 고덕면, 당현리와 두릉리 등 택지개발지구 내의 무연고 묘 102기를 조상묘와 종중의 분묘라고 속이고 사업 시행자인 LH로부터 분묘 이전 보상금 3억 2천여만 원을 받아 나눠 가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번 수사는 개발 사업에 편승해 브로커, 장묘업자, 마을 주민 등이 마을 야산에 방치돼 있던 102기의 고묘를 무단 개장하고 1기당 320만 원, 총 3억 2천만 원 상당의 보상금을 수령한 조직적 범행을 밝혀냈다는 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빈 씨와 전 씨는 평택시 고덕 국제신도시 택지개발지구 내 야산에 수십 년간 방치된 무연고 묘가 많고 시의 관리가 소홀한 점을 이용했습니다. 또한 관련 서류만 있으면 분묘 이전 보상금을 챙길 수 있다는 허점을 알고 마을 주민들을 끌어들여 연고자 행세를 하거나 가짜 증명서와 위임장을 작성하는 등 역할 분담을 해 조직적으로 움직였습니다. 이들은 무단 발굴한 유골들을 화장하고 인근 야산 등 아무 곳에나 뿌렸습니다. 개장 신고자가 해당 분묘를 수십 년 동안 수호, 제사, 봉양해온 연고자이다 라는 취지의 허위의 연고자 및 인허보증인 등은 각자의 역할 분담을 한 후 분묘 개장 신고 필증을 발급받아 그에게 분묘를 무단 발굴한 다음 유골을 아무데나 뿌려버리고 LH로부터 보상금을 수령한 후 이를 분배했습니다. 검찰은 편취된 분묘 이전 보상금이 모두 회수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대단위 개발지구 내에서 유사 범행이 계속 발생하는 것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엄단한다는 방침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국내 최대 대포 차량 거래 사이트를 운영하며 전국적으로 대포차를 유통시킨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조직폭력배까지 연루돼 있으며 밝혀진 것만 5,000대가량이고 이를 통해 100억 원이 넘는 부당이득을 챙겼습니다. 보도에 김윤희 기자입니다. 한 유명 중고차 거래 인터넷 사이트입니다. 사이트에 접속하자 대한민국 1등 직거래 사이트라는 문구가 보입니다. 하지만 이곳은 대포차를 중고차로 둔갑시켜 판매하는 범죄 사이트였습니다. 어제 오전 경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중고차 거래 사이트 88카로 대포 차량을 대규모 유통해 부당이득 100억 원을 챙긴 일당을 무더기로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국내에서 각종 대포 물건에 대한 문제점이 너무 심각하게 불거져서 그 대포 물건에 대한 집중 단속 기간이 작년 연말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광역수사대에서 기획수사를 해서 전국에 있는 그 대포 차량, 각 대포 차량들에 대한 집중적인 그 판매업자들을 선별해서 수사를 하다 보니까 이게 특정의 사이트를 통해서 다량으로 유통되고 있음을 확인하고 이러한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그 사이트 실운영자를 밝혀내서 검거하는 게 가장 급선무라 생각해서 수사에 주력하게 된 사안입니다. 경찰은 인터넷 거래 사이트 운영자 30살 박모 씨 등 18명을 구속하고 247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구속된 18명 중 10명은 조직적으로 판매에 가담한 조직폭력배로 밝혀졌습니다. 이들은 기본적인 세차만 하고 대포차를 되팔거나 사고 차량의 차대 번호를 위조해 판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한 중고차 시세보다 40%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해 구매자들을 끌어들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런 수법으로 이들이 챙긴 금액은 무려 104억 원에 이릅니다. 사이트 하니까 평균 100건 정도의 대포차 매물이 계속 올라오고 그런 사이트가 수십 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연간 수만 대의 대포차들이 팔팔하나 하나가 사이트를 통해 유통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모두 대포 차량 판매량 불법 사이트는 다 알고 있지만 추격을 피하기 위해 겉으로 중고차 판매 사이트인 것처럼 위장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경찰은 이 사이트를 통해 시중에 불법 유통된 대포차가 지난 2011년부터 5년간 3만여 대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대포차의 경우 실제 운전자와 서류상의 주인이 다르기 때문에 사고가 나거나 범죄에 악용됐을 경우 판매자와 구입자 모두 처벌을 받게 됩니다. 국민들 같은 경우 처음에는 이제 중고 차량인 줄 알고 접근했다가 실제 매매 계약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관련 서류가 구비되지 않아서 대포차인 걸 아는 경우도 덜어 있습니다. 근데 그 어떤 싼 가격의 차량을 구입할 수 있다는 유혹에 그런 물건을 사고 운행을 하다가 이제 정상적인 권리 보호를 못 받는 걸 알고 다시 되팔기도 하는데요. 그러한 경우는 양행이 다, 그러니까 판매와 구입 행위 다 처벌받게 됩니다. 경찰은 방송통신위원회에 의뢰해 88카 사이트를 폐쇄 조치하고 시중에 운영 중인 다른 불법 사이트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JBCN 뉴스 김윤입니다. 다음은 간추린 소식입니다. 지난달 28일 있었던 행자부 투자심사에서 재검토 명령이 떨어졌던 평택 브레인시티 사업에 대해 어제 평택시가 입장을 밝혔습니다. 8년간 답보 상태에 빠져있던 경기 평택 브레인시티 사업이 민선 6기 공재강 평택시장에 의해 평택 브레인시티 사업 추진위원회가 출범되면서 지난해 10월부터 재도약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6일 전 행자부 투자심사에서 타당성 조사 보고서에 대한 재검토 명령이 떨어져 사업이 자초 위기가 온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평택시는 그동안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온 만큼 성균관대와 시행사, 금융 등 관련 기관과 함께 대책을 마련하고 합리적인 결과를 토대로 경기도와 협의해 재심사를 의뢰해야 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경기도는 대학생 2천여 명을 대상으로 청년들의 취업과 창업을 주제로 한 토크 콘서트를 지난 3일 아주대학교에서 열었습니다. 이날 토크 콘서트에는 남경필 경기도지사와 한국 홍보 전문가 서경덕 교수, 총각내 야채가게 이영석 대표가 참석해 대학생들의 다양한 고민들에 대해 진솔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이상진 경기도 홍보미디어 담당관은 청년들의 취업 고민을 듣고 일자리 정책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용인시에서는 시민들의 자가 건강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제2기 시민건강대학 강좌가 열렸습니다. 어제 용인 처인구 보건소 교육실에서 열린 강좌는 국제행복미래연구소 윤미자 대표 강사의 펀 리더십, 조직을 춤추게 한다라는 주제로 진행됐습니다. 강좌 내용은 참 봉사자의 리더십과 올바른 운동법, 웃음치료 등 모두 6가지로 구성됐습니다. 오는 25일까지 모두 4회에 걸친 건강대학 수료 후에는 건강정보를 널리 알리는 건강 서포터즈로 활동하게 됩니다. 아침, 저녁으로 쌀쌀하긴 하지만 지난주보단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미세먼지가 발생하고 있으니까요. 외출하실 때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손을 자주 씻고 창문도 잘 닫아두시는 편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박혜미였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